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준영님, MHJ님, 무마기님, 핫돌셋넷님, 이영민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뭐 의도치 않게 방송을 두 번째 키네요. 오늘은 별로 어떤 특별한 주제 없이 켜가지고 참. 이영민님 감사합니다. 구독자 8,000명, 딱 10,000명까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이런 약간 숫자 같은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괜찮은 게 어딨어. 이왕이면 10,000명 하면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막이님, 오늘은 주제가 따로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게 홍보로 비춰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자료를 받을게요. 지금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 제 유튜브 댓글 읽기, 지난번에 한번 하니까 재밌길래 댓글 읽기 하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만들지만 블로그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가져와서 그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제가 이제 블로그 홍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홍보를 하든 안 하든 안 오실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 중에 유튜브로 옮기지 않은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빼놓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블로그 보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칫 갑자기 드는 생각이 홍보 같이 느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걸 빼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십시오. 롯데 이야기는 할 말이 항상 많은데, 그 롯데 자료를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보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이제 보통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특이점이, 모든 라방이 다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라방을 다른 분들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보거든요. 저도 제가 말하는 게 재밌지 남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JK 신님께서 제 영상 보러 들어오셨다고요? 라방주,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 영상 보다가 라방 보고 구독 취소하고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호철님 안녕하세요. 이형민님께서 타 팀의 방출 선수들 많이 기사 나오던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영상 찍으실 계획이 있냐? 제가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5분, 한 3분에서 5분 되는 영상 길이의 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얘기를 담는다고 해도 이게 괜히 오해 사는 내용들이 생기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3분에서 5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라방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라방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 내용이 엄청 축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가 좀 답답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들은 오히려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팀의 방출 선수들, 뭐 그 중에서 괜찮은 선수가 누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 혹은 우리 팀 선수 중에서 방출 선수가 누가 되느냐, 그 방출된 선수 중에선 누가 재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느냐, 막 이런 얘기들 등등등들 얘기를 꺼내면은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할 얘기가 엄청 많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구는 괜찮냐, 누구는 왜 아니냐, 얘는 뭐하냐, 얘는 뭐하냐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야구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듣고 제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3분에서 5분 사이는 조금 많이 힘들어서 그냥 조금 뭐 이슈 관련한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쪽을.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댓글 읽기도 잠깐 했지만 좀 그냥 뭐 반응도 그냥 미적지근하고 그렇죠. 카디널스 신임 메이저리그 팀이 관조 팀이신가 보네요. 최용재 영입이요. 최용재 영입은 뭐 최용재라는 선수가 두산에서 또 뭐 나름 나쁜 성적을 이 아니라 뭐 괜찮은 성적을 냈죠. 아까운 선수도 맞고 나이도 아직까지 선수로 뛸 수 있는 나이도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선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롯데가 필요한 선수는 확실한 주전급 그 이상 A급, S급의 포수가 필요한 거지. 다시 또 우리 팀에 와가지고 주전 경쟁을 할 포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용재가 가진 퍼포먼스, 가능성, 우리의 지금 현재 포수들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수 영입은 다른 팀의 뭐 선수를 데려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FA로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최용재 얘기만 한다 그러면 두산에서는 장승현보다 저는 최용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기회를 못 받고 이렇게 방출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포수 쪽은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닌 말로 이번에 저희가 선수단 방출을 할 때도 이게 정리를 할 때도 지금 포수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만고만한 포수들이 너무 많죠. 2군을 돌리기 위해서 포수를 데리고 있다? 이것도 맞지 않을 정도로 포수가 많아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우리 방출 명단엔 포수들도 몇 명 끼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그 배영수 코치가 롯데 부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롯데는 D급 선수들이다. A급 선수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A급 선수가 없을까? 정말 없는 걸까? 혹은 배영수 코치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냥 느낌도를? 혹은 선수들한테 정신적인 충격 혹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속뜻만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걸까?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영상으로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라방이면은 가능한데 짧은 영상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블로그에다만 썼다가 쓴 내용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키워 볼게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리그에서 3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의 WAR 그 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정렬을 해서 이제 A등급의 기준은 우리가 총 10개 팀이니까 10개 팀에서 에이스급의 10명이다. 그래서 이제 1등부터 10등 이걸 A급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범위를 좀 늘린 거죠. B등급은 한 20명, C등급은 30명, D등급은 40명에서 총 100명을 이제 정렬을 한 거예요.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팀은 WR 1위부터 10위, 리그 10위까지는 롯데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 없던 게 맞죠? A등급은 없다. 그러면 이제 B등급을 볼까요? B등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각 팀의 원투 펀치다 그러면 리그 1위부터 20위까지, 그렇잖아요. 원투 펀치면 각 팀에 2명씩 있어야 되니까 선발이라서 치면 그러면 총 2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0명 중에 롯데 선수가 2명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 계산으로. 근데 이 B등급에서도 20위 안에 들어가는 건 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영수 코치가 말했던 리그에서 뛰어난 손가락 안에 드는 투수들이 롯데에는 별로 없다. 이 말은 아주 러프하게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C등급, D등급이냐?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C등급, D등급에 많이 몰려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배영수 코치가 물론 이 일개 블로거, 유튜버가 이런 것까지 자기 발언에 대해서 계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저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약간 그냥 롯데 바로서, 롯데 그 약간 너드 뭐 이런 사람으로서 한번 그냥 계산 한번 해봤고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배영수 코치가 약간 혹시 선수들에게 내가 헛소리한 게 아니다 할 때 이 자료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봐라, 너네들 WR을 봤을 때 전체 리그 100위 중에 너네 지금 A등급도 없고 B등급도 이제 반지 빼고는 국내 선수 없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투수에게 WAR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불펜 투수는 좀 불리하죠. 불펜 투수는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스태티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WAR이 그렇게 어떤 신빙성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태티지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는 투수보다는 타자가 더 정확하죠. 투수 쪽은 아무래도 투수의 고유의 능력치를 보여주진 못하죠. 왜 수비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약간 배용수 코치의 발언을 제가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많은 기대감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제 준비 아닌 준비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다음 얘기할 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 아무 준비 없이 방송을 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빨이 좋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를 몇 가지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채팅창, 예. 무마기님께서 이승엽이 두산 가서 잘하길 바란다.
이대호도 이승엽의 길을 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대호가 현장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롯데의 이대호를 제외하고 롯데 역사에서 나름 레전드급이다, 혹은 뭐 프랜차이즈 스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 은퇴하고 롯데의 지도자로 부임한 후에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팬들에게 욕이란 욕만 먹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너무 안타깝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호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연예계를 갔든 뭐 해설을 하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코치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엽 신임 감독이 두산에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엄연한 팩트는 프로 구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해봤다는 거는 그냥 예능인 최강야구에서, 그것도 감독이라 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걸 했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엽이라는, 뭐 우리 팀이든 다른 팀을 떠나서 약간 그 한국 프로야구의 아이콘이고 되게 엄청나게 슈퍼스타인데, 이 인물을 좀 급하게 현장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불러들여서 소모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이제 뭐 두산 팬이라든지 이승엽 개인 팬이 듣기에는 웃기고 있네, 쌉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쌉소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귀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잘 묵혀서 내공을 쌓고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감독이 돼도 팬들 입장에서는 매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맨날 욕할 거 아닙니까? 선수로서의 이승엽, 선수로서의 이대호는 그건 그거고, 이제 감독으로서는 너는 성적을 내야지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던, 무마기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호는 좀 먼 훗날 준비를 더 단단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랑 반대되는 생각 하시는 분들 훨씬 많죠. 이대호를 조금 더 다시 빠른 시일 내에 그라운드에서 보고 싶고, 유니폼을 입은 이대호를 보고 싶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대호의 팬이지만 이제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관맨님, 예, 구독 중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시간 처음 들어오신다고요? 예, 저는 이제 주절주절 떠듭니다. 뭐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고 그냥 주절주절 그냥 롯데 얘기만 계속합니다. 채팅창에 뭐 이렇게 얘기 써주시면은 그것도 반영해서 그렇게 합니다. 파포님께서 의외로 올해 FIP나 탈삼진율, 볼넷 같은 요소는 되게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이 안 따르고 수비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FIP라는 수치 자체가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니까. 그리고 뭐 우리 뭐 바비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투수들의 이제 지금의 기록이 약간 노이즈가 끼어 있다, 이 노이즈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강한 유혹을 받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록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라는 FIP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수비가 못해서 투수들의 성적이 안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 수비가 안 좋은 건가? 수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올해는 롯데는 지금 그 시프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퍼포먼스, 투수와 수비, 어찌 보면 선수들의 퍼포먼스 이외에 다른 환경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비 문제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거 돈 주고 사래요. 기록은 스포츠 투아이 막 이런 데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얼마에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뭐 물론 저 같은 개인이 낼 수 없는 돈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만 보게 되면 지금 파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혁이님께서 롯데 방출 선수는 누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카디체님 이대호 최강야구 감독문 차고 예, 아무튼 그렇게요. 어디까지?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고 하는 거는 다 제 블로그에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팅창에 읽는 것도 재밌네요. 채팅창 읽는 것도. 그냥 채팅창만 읽을 테니까 채팅을 많이 올려주세요. 뭐 이게 보니까 어차피 제가 이게 준비한 내용을 얘기해도 이걸 많이 안 들으시고 보지도 이거에 대한 내용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다 차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화면에 넣어야지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해놓는데, 그쵸? 채팅을 많이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그럼 제가 막 궁금한 거 저한테 궁금하라는 게 아니라 롯데 얘기해서 얘기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예,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도 한번 많이 올려주세요. 볼까요? 제가 지금 이영민님 질문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메모장에다 써서 질문을 적어놓고 옮기고 그걸 가지고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답변을 하나씩 다는 걸로. 왜냐면 채팅창을 제가 이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민님의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라져라.
어느 코치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지금 노진혁 얘기가 좀 핫하네요. 노진혁 얘기, 노진혁 영입 여부 대한 생각. 이건 질문은 아닌데 노진혁 얘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정형수님께서 사직 펜스 원 위치. 그 다음에 제임스님께서 삼성 김성표. 저는 근데 이거는 빼게 질문을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 선수 잘 모르겠습니다. 카디첸님께서 이학주하고 김웅빈. 뭐 이 말은 이학주 트레이드 얘기죠. 가능할까요? 요 정도. 올드보이님께서 주전 유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또 막 올려보세요. 이대호가 온다면 어느 코치를 해야 되냐? 이대호가 온다면 이대호 오면 타격 코치겠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질문에 답이 이게 애매한 게 이대호가 코치로 안 저는 이제 이대호가 현장을 안 왔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저 타격 코치고 타격 인스트럭터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당장은 타격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일단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지도자 수업, 지도자 연수를 좀 받고 와서 2군부터 시작. 뭐 이런 테크트리를 타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강야구는 아까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강야구에 가서 뭐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강야구에 있는 사는 선수들은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뭘 지도하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강야구는 예능이고 이대호의 지도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진혁 영입에 대해서 이거는 노진혁은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 의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이, 부상.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수비 포지션, 그 다음에 수비 포지션 수비 대비 공격력.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진혁이 됐든 뭐 양의지가 됐든 똑같아요. 지금 이걸 노진혁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여기다 양의지를 대입을 시키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양의지도 한 시즌을 포수로 풀타임으로 뛰지 못한다는 단점,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고, 근데 수비 포지션이 포수기 때문에 데려와야 되고, 포수치고는 엄청나게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데려와야 된다. 물론 양의지는 포수치고도 아니고 그냥 동나이 대비 잘하는 선수니까 데려와야 된다 그런 거고, 노진혁도 마찬가지예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이런 선수라고 하면 그냥 이 정도면 답은 나와 있어요. 선호의 차이입니다. 이건 선호의 차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쪽 편이 이쪽에 좀 생각이 더 쏠려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이 둘 중에 너는 한 편만 들어라. 그럼 전 여기에요. 그런데 FA 시장에서 롯데가 이번에 막 그냥 무조건 사주겠대. 누구든지 사줄 테니까 너네 골라라. 이렇게 해요. 그럼 노진혁 사자. 왜냐면 뭐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의 차이고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많고 노진혁이 나이가 많고 부상이 있었 고질 부상이 있기 때문에 얘를 데려오자고 말하는 것들은 얄못이고 바보 멍청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대쪽에서는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는 거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죠. 야, 노진혁이 3루수 되고 유격수 되는데 이 선수 데려와서 당장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기 위한 스탑 갭으로 이 선수를 활용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게다가 내야수 우투 좌타로서 좌타 라인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 얘기하면서 넌 바보다 멍청이다 넌 네 말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그냥 선호의 차이고 그냥 FA 시장을 대하는 우리 롯데 프런트나 롯데 구단에서 이 선수 괜찮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데려오겠어. 그리고 고위 우리 대장이 데려오래 돈 준다고. 오케이 그럼 데려오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뭐 되도 않는 소리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예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답변이 되셨나요? 사직 펜스 원위치 저는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반드시 다시 해야 된다. 이거 그냥 좀 철조망은 진짜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한 시즌 치르니까 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직 펜스 원위치는 오카이. 이학주 트레이드 요 얘기는 지금 밑에 있는 거랑 합쳐지기도 하고 이건 아까 말했던 노진혁의 영입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야 이학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모든 거의 원흉은 이학주가 못해요. 유격수가 문제고 이학주가 못한다. 여기서 시작이거든요. 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주전 유격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거 같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유격수로 안 되니까 트레이드를 시키자. 그리고 FA 시장에는 노진혁이라 데려오자. 막 이런 식의 얘기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유격수가 문제다. 여기서 그냥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목 아프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막 채팅창이 갑자기 급격하게 막 올라가네요. 뭐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갑자기 또 채팅창이. 근데 채팅창이 활발한 거 좋죠.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싸우지만 마세요. 저 물 한 잔 좀 마시고요. 무슨 서로 야구 롯데 야구 안 할 때도 이런 롯데 야구에 하면서 서로 노는 거지 뭐 서로 싸우려고서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다시 채팅창 보는 거 재밌네요.
이 이슈가 이렇게 이게 첨예하군요. 이렇게 이거는 왠지 빼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학주가 겁나 못합니까 지금? 이학주가 좀 심하게 말해서 패급인가요? 그러니까 이학주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진다 이제 뭐 대가를 생각하면 이게 지불한 대가 최하늘 플러스 3라운드인가요? 2라운드인가요? 3라운드죠? 3라운드 지명권. 근데 또 이게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게 예전 2차 2라운드다. 2라운드 지명권 아니냐. 엄청나게 비싼 거다. 비싼 금액을 주고 데려온 선수다. 그럼 이 선수가 제대로 못한 거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이학주가 우리 팀에서 롯데 안에서 평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채팅창을 보는데 이학주에 대해서 이제 되게 실패라는 아주 단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지금 올해 이학주가 슬래시 라인이 263 성공이 OPS가 9.565 WRC 플러스가 49.3 이게 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비를 볼까요? 수비는 수비율이 0.969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지금 이학주 말고 나왔던 게 이학주 참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열은 내지 말고요. 박승욱이 27에 2.298 50 WRC 플러스가 55.6 유격수 수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딨냐? 80 이게 맞아? 잘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유격수 이제 참 맞아? 네, 여기 있네요. 0.956 이건데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냥 왜냐면 다 해가면서 늘어나 놓고 기록은 기록대로 보고 이학주가 30이에요.
박승욱이 엔트리 등록 일수를 적어져 있구나.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롯데에서는 올해 쓴 선수가 이 두 선수예요. 근데 지금 이학주는 뭐 코로나도 걸리고 뭐 또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지도 못했고, 박승욱도 이제 베이스 러닝 하다가 다쳐가지고 제대로 또 잘 못 치루었죠. 근데 이제 박승욱은 유격수부터 해서 뭐 이루수로도 나오고 이렇게 골고루 나온 스탯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격수로만 뛰어서 이 스탯이 나온 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수비 부담이 덜한 이루수까지 합쳐서 이게 나온 거고, 이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격수로만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얼마만큼의 더 큰 변별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만큼 뭐 2푼 차이 나고 뭐 OPS 봤자 뭐 0.25, 0.025 차이 나는데 WRC 플러스도 뭐 몇 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학주를 좀 진득하니 써보고 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정도의 좀 샘플이 크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좀 너무 올해는 변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시즌이 치러졌고, 뭐 몸 관리 못한 것도 본인 선수의 문제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게 뭐 이학주가 메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올해처럼 이학주 박승호로 가는 게 저는 그냥 정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한태양이든 이제 뭐 이게 안 긁어본 선수들 관련해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이게 루키는 어디까지나 루키다. 그 샘플이라는 게 2군에서도 누적 샘플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지 평가를 하는 거고 기대도 하는 건데, 단순히 지금 현재 1군에 있는 선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2군에 있는 선수를 기대를 하고 2군에 있는 선수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긁어본, 그러니까 뭐 잡은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잡은 물고기는 그냥 볼장 다 봤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한태양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배영빈 얘기 나오고 뭐 이주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군에서 훨씬 더 많은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고,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학주 박승욱으로 더 체제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노진혁 같은 경우에도
롯데 팀에서, 롯데 구단에서 아 뭐 돈이 넘쳐나니까 잡겠다 그러면 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잡으면은 아무래도 또 이닝을 또 나눠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메모장에다 이거 쓰면서 얘기하기 전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팀이 절대 뭐 약하거나 팀이 망가져 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뭐 다음 기회에 하죠. 그래서 일단 유격수 쪽은 뭐 이학주, 박승욱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볼까요? 또 뭐 다른 얘기.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자주 제가 낯 읽는 아이디도 많으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네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채팅 치실 때 뭐 욕이라든지, 욕은 아닌데 약간 자극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추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 채팅 쳤는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키니님께서 신인 정대선 유격수 가능하냐? 유격수를 볼 줄 안다 정도죠. 이게 아마야구 선수, 아마야구 내야수들 포지션을 보면, 그 기록지를 보면요, 그 한국 야구위원 뭐였더라,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경기별로 이제 나와요. 스타팅으로 나온 포지션들이 보면 주 포지션이냐, 주 포지션과 부 포지션,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쯤 수비 들어가 봤다, 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정대성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걸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격수는 이제, 그래서 정대선을 3루로 보지 않습니까? 예, 저도 3루 같습니다. 파포님께서 김원중, 구승민, 이제 FA가 되는데, 저는 크게 불펜이잖아요. 불펜 투수는 몸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우리 팀의 역사를 제외하고 그냥 KBO 리그 역사를 봐도 불펜에다가 돈 끌어 부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마 김원준, 구승민도 FA 대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니까 되게 좋게 보이고 우리 팀이니까 응원하고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FA 시작으로 나갔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선수도 뭐 이왕이면 좋게 좋게 해서 FA 말고 그냥 장기 계약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교통정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통정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 교통정리. 이게 1. 뭐 주전 혹은 백업 정도 한 명 남겨놓고 나머지 뭐 트레이드 혹은 뭐 방출, 이런 걸 교통정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교통정리라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야구를 보는 팀의 전력을 볼 때 말씀드리는 게 총 재능의 합이 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지션이 중복이 되든 말든 일단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쪽 저쪽으로 활용이 되고 그게 뎁스가 된다. 그래야지 주전이 만약에 빠져나가도 백업이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백업에 또 백업에 백업, 백업에 백업에 백업, 혹은 새로 들어온 선수, 이들의 재능의 합이 클 때 팀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정리라고 쓰시는 분들 이게 표현하는 거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출장 분배, 그다음에 뭐 이닝 수비 이닝 분배, 네, 그다음에 뭐 타석수 분배,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수비 이닝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교통정리라는 의미가.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야 주전이 한 명이니까 주전은 경기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세 명, 네 명 있으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야구가 1년에 144경기, 포스트시즌까지 더 많은 경기를 뛰는데 주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맨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전들이 쉴 때 백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경기 후반에 대타요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대수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주전과 백업이 너무 커요. 그리고 주전 한 명 부상당하면 일단 백업에서 백업 들어가면 또 백업에 백업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항상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으로 루키들이 1군 콜업이 많이 됐어요. 한태양, 김세민 막 이런 선수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윤동희도 타석에 들어왔었고 이유가 뭡니까? 주전에 부상당하고 백업도 부상당하니까 선수가 없으니까 루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통정리라는 게 이런 의미로 쓰이다기보다는 이게 이번의 의미를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지금까지 그냥 주전의 의존도가 그냥 너무 크고 주전들의 재능은 아주 좋은데 주전을 바치고 있는 백업 그 밑에 있는 선수들 새로 들어온 신인 선수들의 이 재능의 이 크기가 크지 않아서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선수를 내보내거나 선수를 정리하는 쪽으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극지하는 복권의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면 주전하고 백업 남겨놓고 한 3, 4명 된다고 쳤을 때 나머지 한 명을 트레이드 시키면서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자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자. 남의 팀의 선수. 그 선수는 우리가 안 봤으니까, 안 긁었으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현우님께서 3루도 3단 합체하자. 근데 이 말도 저는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3단 합체할 수도 있고 5단 합체할 수도 있고 뭐 10단 합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그 선수들이 언해피가 나오지 않게끔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능하다 그러면 10단 합쳐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재적소에 잘 쓰고 선수들도 다 만족을 하고 선수들도 납득을 하는 기용을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비아냥을 받는 거고 비판을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리그에서 옛날에 화수분 야구의 대표는 두산이었는데 요즘에 화수분 야구 혹은 뭐 젊은 야구의 대표 주자는 키움이죠. 뭐 이정우 있고 뭐 안우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 KBO 리그에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돋보이는 팀이 키움이죠. 네, 지금 보면 지금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뭐 엄청나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구를 대하시는 그 자세나 어떤 시선 자체가 꽤 오래 보신 분들일 테고, 그 다음에 조금 헤비 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저도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주저주저 떠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야구, 롯데 야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말 맞고 네 말 틀린다라고 할 게 아니, 그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만으로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오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과열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계세요? 얘기하고 계세요? 예,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니에요. 근데 이
야구 없는 비시즌은 여러분들 다 뭐 보시나요? 저는 좀 보는 게 NBA나 농구 같은 거 보는데 약간 그 저희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지 좀 일상생활이, 왜냐면 우리가 롯데 팬이기 이전에 일단 스포츠 팬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팬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그 갈증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물론 롯데 야구 시즌일 때는 롯데 야구를 보면 충분히 그게 채워지는데, 이게 비시즌일 때는 또 이제 롯데 야구 없는, 이렇게 좀 일찍 끝나는 가을 야구를 안 할 때는 또 다른 얘기니까. 아, 여자 배구 보시는군요. 그 여자 배구도 엄청나게 팬들이 많아져가지고. 그쵸? 아, 그리고 해축하면 이제 손흥민 보신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역시나 이제 오로지 야구다, 오로지 롯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이제 농구 보면 농구.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구가 훨씬 더 좀 뭐 다이나믹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야, 제임스님은 호주 리그도 보세요? 대박인. 이게 이 야구를 즐기는 분들, 야구에 대한 혹은 뭐 스포츠에 대한 이 열정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대박이시네요. 핫돌세네님, 어디에 응원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골스죠. 골스. 골든 스테이트. 잘하는 팀 우리 편. 잘하는 팀 응원합니다. 왜냐면 야구에서 롯데가 잘 못하잖아요, 야구를. 농구에서는 잘하는 팀, 이기는 팀, 우승하는 팀을 응원합니다. 아, 월드컵. 뭐 월드컵 뭐 손흥민 말고는 뭐, 아, 김민재 있군요. 두 선수 빼면 미드필더에 선수가 없잖아요. 와우. 갈매기 입구님이 F1이요? 대박. F1을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처음 봤습니다. F1. 와, 대박.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롯데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프로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일단 리그 자체가 엄청 우리는 활발하잖아요. 지금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을 켜도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짜 헤비 팬들이 많고 관심이 일단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몇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엄청 네임드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채널이 있으면 와서 도란도란 혹은 가끔씩 열띠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아주 저변이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프로야구가. 그래서 프로야구에서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회자가 되고 이 선수들이 검증, 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대표가 되고 논란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K리그는 솔직히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좀 너무 강하게 들고요.
무엇보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저는 축구를 싫어하진 않지만 제가 내는 세금이 축구에 흘러 들어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월급에 다 세금 내서 내 월급 주는 게 아닌데 왜 내 세금으로 축구 선수들 월급을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명 말씀한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처음 듣는 선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잘하면 너무 또 좋지만 FC 코리아니까 저는 좀 뭔가 별로 정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저 스트라스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뭐 모기업이 있죠. 뭐 울산 현대 뭐 이런 데들 뭐 FC 서울 수원 삼성 뭐 이런 데들은 당연히 모기업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왜 지금 최근 뭐 나오는 몇몇 뭐죠? 시민구단이라고 하는 데들은 다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세금이 뭐 100% 세금이냐 아니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내는 그게 왜 프로축구단인데 프로축구단의 선수들의 월급 주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FA에는 뭐 들리는 썰로는 신동빈 구단주가 마음 놓고 돈 써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번에 FA 시장에서 롯데가 머니 싸움으로 이제 경쟁 붙었을 때 이길까 질까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들었던 썰로는 신동빈 구단주가 무조건 뭐 팀에 도움이 되면 잡아라 돈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지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양이지잖아요. NC도 지금 여러 채널로 나오고 있는 썰 혹은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 임선남 단장이 양의지를 가장 먼저 잡겠다 협의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의지 스스로도 예전에도 그랬고 뭐 거취를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대우를 더해주는 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양의지와 롯데가 경쟁을 붙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정말 롯데가 양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쵸. 어차피 스토브리그는 썰로 하는 거고 롯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썰이 나오면 썰이 안 나오는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롯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었다는 썰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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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PJT님께서는 FA 투수는 없냐? FA 투수는 일단 임창규는 무조건 아니겠죠. 그냥 뭐 한현희, 이태양 뭐 이 정도 이 두 명 정도가 그렇지 않나요? 한현희도 이제 뭐 크게 뭐 부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한현희도 키움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한현희가 아마 커리어 내로 봤을 때 선발로 뛰었을 때 평균 소화 이닝이 5이닝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네 못하네 해도 좌타자 상대 해가지고 완전히 밥이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 5이닝은 버틴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내년에 박세용이 군대를 가게 되면 박세용이 3년 평균 160이닝 정도를 던졌단 말이죠. 그럼 한현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어 통산으로 선발로 나왔을 때 5이닝 정도를 던졌단 말이에요. 한현희가. 그러면 내년에 30경기를 건강하게 뛴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냥 짝골라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150이닝을 던지는 거니까 평균 자책점이 3점대냐 4점대냐를 빼고 그냥 이닝만 채워낸다고 봤을 땐 한현희는 괜찮은 선발 투수인 거죠. 박세용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화법이나 얘기를 보면 어떤 조건이 계속 붙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들은 평균 자책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투수는 구위지 하면서 삼진을 되게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9이닝당 볼레트 허용, 그러니까 제구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그 WHIP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얘기를 진행을 해야 이게 얘기가 돼요. 제가 그냥 덮어놓고 한현이 괜찮아요, 한현이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저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헛소리냐, 얘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좌타자한테 약하고 평균 자책점이 4점을 넘어가고 그런 선수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놓친 게 하나가 있는,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얘는 A등급이다, 그쵸? 그것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타자한테 약하고 평균 타점이 4점대가 넘으면서 보상 선수가 20인 컷이 돼야 되는 A등급이지만 박세용이 빠져나가는 160이닝을 일하는 그 이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한현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그렇구나 라고 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니까 약간 조금 좀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한현희 성적이야 적어드릴게요. 한현희 뭐 이렇게 요런 성적을 거뒀네요. 아이고야,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 아주 순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스트리머들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텐션이 대단합니다. 텐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 근본적인 뭔가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그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운동해야 됩니다. 재밌어요. 채팅창 보면은 이게 그 누구 한 명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이제 채팅창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농담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재밌거나 유머러스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채팅창에도 단 한 명도 농담 같은 걸 안 하고 진짜 보면은 진짜 그 누구 한 명도 말랑말랑한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다 그냥 엄청 딥해. 엄청 딥해서 막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의 어떤 채팅을 이제 가만 보고 있으면 너무 날이 서 있어. 너무 날이 서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끼리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하여튼 너무 딥해. 너무 딥해요. 근데 어찌 보면은 딥한 게 이게 그 선을 그래도 잘 지켜주시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제 채팅 창이 계속 리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불현듯 보니까 진짜 누구 한 명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채팅창을 한번 올려서 한번 보시면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 제가 왜 웃었냐면 아 뭐 누구다 그러면 뭐 님 말이 맞네요. 아 그러네요. 님 말이 정말 동감이 되네요.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농담을 해서 그냥 분위기를 뭐 이렇게 재밌게 해라 웃겨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상대방 얘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얘기만 누구 하나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보다 보면은 아 맞다 뭐 야구로그님 말이 정말 맞네요. 혹은 뭐 여기에 뭐 다른 홍길동님 말이 정말 그 의견대로 하면 좋겠네요. 이런 말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거의 다 아이고 그게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어떤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크크크가 나왔지. 그 전에 크크크도 없어. 흐흐도 없어. 그 웃음 표시도 없고 하다못해 이 뭐지 물결 표시도 거의 없는 거 아셨어요? 그 전에 물결 표시도 없어. 아 참. 웃기네. 그래서 그게 문득 그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또 채팅창을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이호철
아, 이런 걸 이제 뭐죠?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막 이런 거죠. MHJ님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 아이고, 웃기네요. 웃겨. 아, 그리고 이제는 뭐 좀 웃긴 얘기랜다. 좀 말랑해진 김에 제가 이제 그 스트리밍 얘기, 이 파일 남겨놓으란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부채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공부해가지고 부채널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채널에 그 스트리밍 파일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쭉 가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채널은 나중에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놓든지 잘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유, 갈매기의 꿈님,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제 대기업 유튜버들보다 저 같은 유튜버가 훨씬 더 조회수나 어떤 좋아요나 구독자 수에 민감한 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다음 영상 소재가 김현우 코치인데, 예, 채팅창에 김현우 코치에 관련한 얘기가 있네요. 예, 다음 영상 그러니까 예, 스트리밍 말고요. 다음 영상의 주제가 김현우 코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현우 코치도 상당히 재밌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 출신이기도 했고, 네, 이제 코치로서도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 좀 잘 함축시켜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예, 여러분들 좀 생각나면 하지 마시고 좀 들어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생각나면 하지 마시고 그냥 버릇처럼 제가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칭찬을 하거나 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는 그런 거는 하나도 웃기거나 뭐 재밌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롯데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재밌고 즐거움을 느끼고 어떻게 웃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조그만 어떤 예? 그런 거 좋아요로 좀 보여주시면 그저 이제 고맙겠다. 뭐 또 이런 굽신굽신, 예? 그래서 좀 쌉소리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여기 뭐야, 예, 핫돌셋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좀 민망해가지고. 진짜 그걸 못 하겠어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 하겠어. 너무 낯간지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율배반적이죠. 지금 채팅창에는 채팅으로 라이브 방송할 때는 구독 좀 눌러주시고 10,000명까지 도와주십시오. 예, 저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작 조그만 3분 5분 되는 영상에서는 예?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걸 못한다니 참 웃긴 짬뽕이죠. 저도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이 한 100명 정도 될 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100명 정도 됐을 때. 왜냐면 이 채팅창도 이게 제가 다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다 좀 살펴서 읽어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지금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카디널스 신님, 이제 저는 수도권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 갈매기죠. 태어난 건 서울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롯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별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 부모님도 부산이나 경남 쪽은 아니신데요. 제가 1992년 때 야구를 보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 친구들은 이제 뭐 LG 팬이 엄청 그때 많았죠. 어린이 야구단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니폼 주고 뭐 가방 주고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오비베어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LG가 엄청나게 LG가 맞나? 쌍방울이 그랬나? 아무튼 막 물량 공세로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를 받지 않고 그냥 야구를 보다가 롯데라는 팀을 진짜 우연치 않게 어떻게 관심 있게 보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92년도에 롯데가 또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런 팀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그 팀이 근데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그 팀이 내 팀이 된 거야. 그리고 이런 악연이 된 거죠. 92년도 이후로. 제가 만약에 92년도가 아니라 90, LG가 우승했을 때가 언제죠? 94년도가 LG가 우승했나요? LG의 마지막 우승이 아무튼 그때쯤이다 쳤을 때. LG 우승할 때 제가 야구를 관심 있게 봤다 그러면 저는 LG 팬이었겠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가 너무 좀 우리 부산 팬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야구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저처럼, 그리고 저 말고도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은 92년도에 우승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혹은 뭐 95년도에 준우승, 99년도에 준우승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롯데가 뭔가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로이스터 시절에 그때의 영광기 5년 연속인가 뭐 가을 야구 진출하고 우승권까지 못 갔지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내 자식, 조카, 여자친구, 뭐 부인한테 자신 있게 롯데는 이기는 팀이고 롯데는 잘하는 팀이야, 재밌는 팀이야라고 소개를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야구를 즐길 수가 있고 야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롯데는 야구 가을 야구 근처도 못 가니까 2017년 제외하고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시리즈 근처도 못 갔으니까 그냥 롯데는 제가 롯데 좋아한다고 그러면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래요. 롯데 야구 못 하잖아. 제 와이프도 저한테 그러는데요. 와이프도 저한테 아니 맨날 지는 거 뭘 그렇게 보냐. 제가 올해 언젠가 롯데가 10대 매수로 이기는 경기였는데 와이프가 쓱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러길래 아 이기니까 좋지. 10대 0이니까 좋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롯데인데?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반박을 못했습니다. 반박을. 예. 10대 0이 10대 0의 스코어도 안심하지 못하는 야구라는 걸 우리 와이프는 야구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롯데가 그 정도로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롯데 팀이 야구를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냥 주변에서의 나를 보는 야 너는 왜 롯데를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많이 서글프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롯데 관련해서 글도 쓰고 그 제가 이제 예전에 2008년도부터 롯데 관련해서 글을 썼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뭐 많이 안 하지만 조금 그냥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래서 2000년 2010년 초반에는 그때 이제 로이스터 시절 막 지나고 롯데가 이제 붐업이 됐을 때는 이제 객원 기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스포츠 조선에도 글도 썼었고 뭐 여러 매체에 이제 글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끊긴 게 롯데가 야구 겁나 못하면서 이제 롯데 팬들이 이제 컨텐츠 소비를 안 하니까 일거리가 딱 끊겼죠. 그래서 그냥 이제 블로그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죠. 롯데 관련 글은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면서 그냥 1시간 넘게 지금 2시간 가까이 정말 오랜만에 2시간 가까이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원동력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고 그렇죠? 이런 팬들이 떠나가지 않게 이런 팬들이 더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를 좀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뭐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개건 기자를 좀 했었습니다. 개건 기자 뭐 올해는 아니고 잠깐 했었고 뭐 제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죠. 스포츠 기자 되고 싶었는데 언론고시 같은 거 못 보고 글 써가지고 이제 개건 기자가 됐다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92년도 우리 롯데가 우승할 때 그때부터 롯데 팬이었습니다. 라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롯데는 정말 좋은 팬들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이런 팬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팬들.
같이 울고 웃고, 예, 그 이대호 은퇴 굿즈, 예, 굿즈 그딴 식으로 만들어도 다 사주고 좋은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고, 이대호 생각만 하면 또 눈물 나네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아, 갈매기 끄면, 제 나이요? 예, 40대 중반이죠.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실명을 제가 밝히고 나이를 밝히는 게 저한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무슨 얼굴 까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79년생입니다. 79년생의 40살 중반의 아재입니다. 양띠. 아르케님, 아이고, 오셨군요. 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이를 왜 다들 오픈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여기에 뭐 저보다 형님들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동생들도 많을 거고, 뭐 나이 깐다고 해서 뭐, 예, 형님들, 예, 롯데가 이게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구를 잘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야구를 잘한다는 거는 승리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채팅창으로만 한 것만 해도 이걸 다 활자로 해가지고 팀에 보내도 팀이 어느 걸 선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기는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을 데려오냐 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FA 저도 영상을 만들었고. 근데 김태형 감독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약간 형님 리더십이다. 선수들한테 좀 막한다. 이거랑 또 그다음에 나왔던 게 부상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혹사. 근데 제가 기억력이 나쁜지 몰라도 역대 그냥 제가 기억하는 왕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감독들은 혹사 논란에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오늘 경기를 잡아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저께 이만큼 던졌으니까 이번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는 안 돼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태형 감독이 와서 우승할 거냐, 그거는 그런 뭐 보장은 없지만 좀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김태형 감독도 혹사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근데 뭐 한 가지 여쭤볼 게, 그,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라이브 방송 안 하시나요? 유튜브에서? 아, 제가 왜냐면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이게 뭐 게임 유튜버들 말고 그냥 롯데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면은, 아, 이게 뭐 비교를 좀 해가면서 제가 이게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아 저렇게 해야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용케님은 요즘, 저 용케님도 저도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 요즘엔 잘 안 하시길래 그렇고, 롯데매니아님 이렇게 있으시고 아프리카 TV에 있다고요. 아프리카 TV는 저는 안 봐서. 아프리카 TV에, 그렇구나. 아 근데 그것도 유튜브랑 다르니까, 유튜브랑 좀 다르니까 뭐 거기는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왜냐면 다른 분들은 거의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얼굴 까고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아프리카는 더 그럴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 감독님을 영입할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한다는 게 지금 오피셜인데, 저는 이것도 우리 한국의 구단 구조가 특수하잖아요. 봤을 때 그냥 보스가, 구단주가 야 안 되겠다 바꿔, 그럼 바꾸는 거죠. 근데 구단주가 별 얘기 안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절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서튼 감독이 1년 더 계약이 남아 있고 신임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는 없다. 롯데매니아님이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저는 아, 이분, 제가 이거 라이브는 본 적이 없어서 이분 라이브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극적으로 해야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튼 지금 여기 계속 그 한 100분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 그 골수 구독자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100분 믿고 또 다음에도 잠 안 오면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심심하고 그냥 입이 근질거리는데 롯데야구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방송을 켰는데 아무도 없는 방송도 해봤거든요.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송이 채워진다는 게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또 뵙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좀 기승전결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좀 말빨로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네요. 오늘 진짜 아무런 준비 안 하고 했다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1시네요. 방송을 오랜만에 2시간이나 했습니다. 큰 경쟁자는 저 자신입니다. 10,000명까지는 무조건. 10,000명 정도는 돼야. 근데 이게 시즌 중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노래 틀면서 좋아요 50.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혹시라도 스트리밍 파일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북 채널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바로바로 업로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몰랐는데 부채널에 올리는 그 스트리밍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시간 날 때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누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예요. 제가 막 아양을 떨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많이 좀 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된대요. 계속. 그래야지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티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라는 거죠. 그냥 깜빡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이게 뭐 어려워서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한다니까요. 영상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도 뭐
구독, 좋아요 좀 해달라. 이걸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망해서 못 하겠다는 거죠. 민망해서. 정환재님, 환재님 오셨네요. 이제 끌 겁니다. 이제 이 노래 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 있다가 주저주저 떠드는 거죠. 이거 이호철님, 아이고 좋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와, 곽튜브 100만 됐네. 100만 곽튜브. 와우. 저는 이제 요즘 곽튜브 보는 맛으로 사는데, 참 곽튜브도 대단하네요. 좀 있으면은 빠니보트를 따라가겠네요.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예,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